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의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근 경비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임차인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 재선거로 모든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 운영 시 현실에 맞게 평균 사용량 적용, 관리 주체 비난시설 대피 요령, 환기설비 필터 교체 등 안내 등이 있다. 개정된 준칙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건강증진사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정신건강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치료, 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말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 마인드 케어와 청년 마인드 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마인드 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 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 39, 기분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 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재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공감 등의 청년 정신질환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 청년이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걸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들의 조기병 발견과 경제적 부담 없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많은 청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와 2018년 통계청 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10에서 30대로 전체 연령의 80%를 차지한다. 청년의 99.7%는 정신과 치료 경험이 없고 99.2%는 심리상담 경험이 없어 청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은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100%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도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8곳이 도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어린이집은 9,153곳으로 도 전체 어린이집 1835곳 가운데 84.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2,376곳보다 6,777곳이 늘어난 것으로 4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1곳, 민간 가정 어린이집 7,758곳, 법인 등 기타 어린이집 394곳이다.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구축한 시스템이다. 2018년 9월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도입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민간과 가정, 법인 어린이집까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모든 운영비를 승인된 전용 결제 카드로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모든 회계 서류와 증빙 서류도 도 시스템에 저장, 보관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중적으로 종이 서류를 별도 출력해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전송 전에 도 시스템을 통해 회계 처리 오류 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시스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이 능숙하고 재무, 회계 역량이 뛰어난 어린이집 원장 43명을 보육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초기 사용자를 위한 전산 교육을 520회에 걸쳐 실시했다. 또한 헬프데스크의 전담 상담인원 운영으로 시스템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와 공정보육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연합회로부터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극 협력 약속을 얻어냈다. 경기도는 도입률이 높은 시군에게는 기관 표창과 특별조정교 부금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내년 운영비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시스템 도입을 100% 완료할 방침이다. 다음은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 실태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명 중 1명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가 지난 5월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에서 나왔다. 조사는 도내 산단 내 300인 이하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2,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심층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44.72시간으로 도내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8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45.1시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62.78만 원으로 도내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322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만 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6.6%에 불과했지만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약 3배인 20.8%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5%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급휴가 지원 19.1%, 여가 편의시설 확충이 14.3%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유급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26.9%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16.6%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수행한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업체 노동자 대상 유급휴가 지원,
간접임금 확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산단 내 공동복지시설 및 산업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5일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 실태 및 산업단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손정순, 박종식, 남욱은 연구위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경기연구원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염동일 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본부 산단기획단장,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순갑 한국노총교육국장, 정현철 금속노조 시흥, 안산지역지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